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9개짜리 아이콘 구글 앱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 드라이브 앱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클릭해서 가도 되고요. drive.google.com으로 바로 그냥 가도 됩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위에 이렇게 메뉴들이 좀 보이고요. 요 좌측에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좌측의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 만들기는 클릭해보면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 하는 거고요. 자,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더보기를 클릭하면 뭐 구글 설문지나 그 외의 것들, 그다음 여기 연결할 앱 더보기를 클릭하면 그 외에 또 앱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이렇게 열어도 되고요. 내 드라이브를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면 폴더 개인이 있으니까 여기는 업무 만들기. 자, 그럼 업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 하거나 내 컴퓨터에 있는 거, 네, 폴더 업로드 이렇게 클릭해 보면 네, 폴더를 찾아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유 문서함은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공유하든가 아니면 남이 나한테 공유해준 이런 폴더와 파일들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최근 문서함은 최근에 사용한 것들을 이제 가까운 순으로 오늘, 이번 주 초, 올해 초 이런 식으로 사용한 순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고요. 이렇게 최근 문서를 보여주면 이제 아무래도 찾기가 편하겠죠. 그다음에 중요는 예를 들어서 월간 가계부를 이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중요 문서함에 추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를 클릭해 보면 월간 가계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월간 가계부. 그 다음에 휴지통은 이제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네, 삭제를 하면 네, 휴지통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다시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복원을 클릭하면 이제 원래대로 중요하고 내 드라이브에 둘 다 있는 거죠. 폴더와 파일들을 많이 만들면 어디다 놨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검색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라고 했을 때 성적 기록부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찾을 때 이걸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 설정을 클릭해 보면 이거는 윈도우하고 이제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에서 보면 이제 업로드할 때 이제 구글 문서 편집기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해주면 되고요. 언어 설정은 여기서 변경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라는 건 지금 넓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으로 하면 줄어듭니다. 여기 이 사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좁게 하면 더 줄어들고요. 보통 넓게로 이렇게 편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해주는 거고, 알림. 근데 브라우저에 표시해주면 브라우저로 알림이 올 텐데 이러면 되게 귀찮죠. 이렇게 막 수정한 것들이 계속 오니까. 뭐 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들을 이 폴더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 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월간 가계부는 뭐 이렇게 개인한테 넣겠다. 네, 확인. 이렇게 해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되는 거고요. 우측 마우스를 눌러보면 조금 전에 봤던 중요 문서함에 추가.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이름도 바꿀 수 있겠죠. 클릭해서 업무가 아니라 뭐 개인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색상 변경. 자, 이것도 좀 편리한 기능이겠죠. 빨간색으로 바꾼다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들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여기 아까 업무를 이렇게 클릭했을 경우에 내 드라이브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내 드라이브가 내 컴퓨터 같이 가장 큰 폴더 개념이거든요. 드라이브 개념이거든요. 가장 큰 개념이거든요. 이 안에
폴더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업무나 개인이나 이런 폴더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그 위에 드라이브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당연히 또 폴더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 아래 뭐 파일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하면 되는 거고요. 드라이브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이거를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바둑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른 액세스 폴더 이제 파일들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목록으로 보이고요. 자, 리스트 형식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아까도 봤다시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여기에 보면 계속 공유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이거를 누르면 특정한 사용자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보기만 하는 권한을 줄 수도 있고 뭐 수정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입력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경우에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링크만 있는 경우는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공유한 게 남과 공유를 하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가 좋은 점이 이 모든 활동을 이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활동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디서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인 점도 장점이죠. 이 지금 오피스 파일들이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이고 공유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이 구글 이 드라이브가 자동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쓸모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제피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제피어는 이렇게 앱들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앱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런 구글 시트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뭐 구글 폼이라든지 이렇게 구글 폼, 구글 시트에 들어오는 파일들을 이렇게 메일침프와 같은 이메일 계정하고 연동을 시켜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앱들을 사용해서. 저는 이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